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25일 일요일 정통 주식 채널에서 전해드리는 시황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시황을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본 방송은 절대 특정 종목의 매수 매도를 홍보하기 위한 영상이 아니고요. 운영자의 주관적인 분석이오니 매매에 참고하시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회원님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관심 종목으로는 제가 문배철강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 공매도가 5월부터 공매도가 시작이 되는데, 공매도가 시작될 경우에 아무래도 기관과 외국인의 매물이 지금보다 최소한도 시가총액의 10% 이상은 증가할 수 있다는 측면, 그것 때문에 가급적이면 대형주들의 공매도를 피해서 공매도 대상이 아닌 종목들이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문배철강이라는 그 종목 한 종목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고, 왜 이 업종 중에서 산업 사이클상 지금 철강 업종에 주목을 해야 되는지, 지속해서 요즘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배경이 무엇인지, 물론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참고할 만한 그 배경하고요. 두 번째로 5월 1일부터 공매도에 대비를 해서 공매도 대상이 아닌 종목은 코스피 200 종목이 아니고, 그 다음에 코스닥은 150 종목, 해당되는 종목들은 공매도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거래소 종목을 매매할 경우에는 거래소 200 종목에 해당되지 않는 종목, 그러면 매매할 때 여러분들이 HTS 상의 대부분이 지금 다 표시가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문배철강이라는 이 종목이 008420 이렇게 코드 번호가 적혀 있고, 옆에 거래소면 거라고 써 있고요. 코스닥이면 Q라고 또 써 있겠죠. 또는 뭐 코라고 써 있는 회사들도 있고요. 그거는 여러분이 참고를 하시면 되는데, 거래소 코스피 200 종목에 포함되어 있으면 여기에 200이라는 글자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현대제철이라는 종목을 클릭을 해볼까요? 자, 현대제철을 클릭을 해보면 코드 번호 옆에 K2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이게 코스피 200에 해당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관이나 외국인의 공매도를 피하고 싶으면 이렇게 코스피 200 종목인 경우는 K200이라고 쓴 종목을 피해서 매매를 하시면 되고, 코스닥인 경우는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코스닥이죠. 여기 Q150이라고 또 써 있죠. 전체적으로 다 표시는 안 돼 있지만요. 이렇게 써 있는 종목은 공매도가 가능한 종목이다. 가급적이면 이런 걸 피해서 매매를 하시면 된다는 말씀을 우선적으로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제가 오늘 문배철강이라는 종목을 왜 관심을 두어야 되는지, 단순히 이 문배철강의 종목 한 종목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왜 지금 철강 업종이 전체적으로 보면 현대제철도 마찬가지고요. 주가가 많이들 상승했죠. 특히 포스코 강판 같은 경우 지난 주말 연속에서 두 번 연속 바닥권에서 이게 한 차례 상승 시도가 많이 있었는데, 주가가 지금 제가 월봉으로 보고 있는데요. 월봉은 너무 멀다 싶으면은 주봉으로 이렇게 보았을 때 이게 12,000~13,000원대에서 지난번 1월, 2월 요때 1·4분기에 3만원대를 회복한 다음에 주가가 좀 기간 조정을 거친 다음에 연속해서 최근에
그 49,000원, 5만 원대까지 상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일시적인 수급으로는 주식이 잠깐 올랐다가 그 하락한다든가 이런 자연스러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그런 패턴이 일반적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일정 상승 범위를 넘어서 지속적으로 그 상승 패턴을 보일 때는 이게 단순한 수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산업 사이클이 큰 변화가 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동안 그 철강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국이라든가 중국산 이런 거에 밀려가지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철강 관세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수출이 많이 제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주가가 기존의 장기 바닥권을 뚫고 일정 부분 상승을 지나쳐서 추가로 거기에 또 과도한 상승 흐름을 보인다고 한다면 이거는 어떤 큰 산업 사이클의 변화가 온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과연 철강 업종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제가 그 파악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간략히 설명드리고 또 이왕이면은 이미 주가가 많이 오른 대형 그 메이저급 철강사들보다는 중소형 철강주 쪽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견제되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차트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업종은 무엇보다도 건설 경기 회복 기대감이죠. 그것 때문에 최근에 주택 공급 확대라든가 또는 코로나 이후에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대규모 인프라가 투자 수요가 그 확대될 것이 기대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와 같이 엇물려서 시멘트라든가 건자재 이런 쪽이 동반해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인데 일단 이런 그 막연한 건설 경기 회복 기대감 이거를 떠나서 일단 무역 시장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미국인데요. 미국의 무역 확장법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개정될 가능성 지금 상원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무역 확장법이라는 것을 개정 또는 폐지하자는 움직임이 있는데 그러면 이 무역 확장법이 뭐냐면은 무역 확장법 232조에 보면 그 미국이 자국의 국가 안보를 위해서 외국산의 수입 제품이 자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할 때는 그 제품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그 법이거든요. 또 이걸로 인해서 철강이라든가 특히 이제 오일 같은 경우가 그 반덤핑 관세 이런 걸로 수입을 제한하는 이런 그 법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1960년도 정도에 지정이 되고 근 60년 이상이 된 이런 법인데 유명무실하고 또 미국에게 유리한 무역 국가 간의 자유무역을 방해하는 그런 규정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법을 개정하거나 또는 폐지하자는 움직임이 많이 있었는데 바로 그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이거를 이용해서 보복 관세로 활용하면서 대중국이라든가 이런 쪽에 그 무역을 그 자국 내 그 보호무역에 활용하는 그런 걸로 활용을 했죠. 그래서 2017년 이후에 특히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서 이 수출길이 많이 제한이 있었다. 이 이야기인데 이번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와서 이거에 대한 개정 또는 철회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 이럴 경우에 그동안 그 자유로운 그 철강의 반덤핑 관세 부과 이런 것들이 풀리면서 수출 전선에 호신호가 켜졌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또 미국도 중국과의 무역 분쟁으로 가급적이면 그 철강 생산에 높은 우위를 점하고 있는 중국산을 이제
중국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이거를 한국이나 일본 이런 쪽으로 돌린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그 수출 전선에 청신호가 켜져 있는 곳이 대표적으로 한국과 일본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보다도 훨씬 수출의 활로가 열리고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제 그 앞으로 이게 이제 그 상원에서 발의가 됐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그 일정에 따라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추이가 관심사이긴 하죠. 그런데 여하튼 미국 내에서 이런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하는 것이 좋은 조짐인 것 같고요. 또 하나 또 중국도 이미 환경오염이나 그린 에너지 이런 쪽을 중시하다 보니까 이 철강 산업이 전통적으로 환경을 그 오염시키는 대기를 오염시키는 그런 그 산업으로 인식이 돼서 중국 자체에서도 철강 산업들을 여러 공장을 통폐합하고 규모를 국내 생산을 줄이면서 해외에서 조달하는 쪽으로 전환을 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수출에 그 청신호가 켜졌다. 향후 그 업황이 계속해서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해서 최근에 철강주들이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그러면 그 중에서 이미 그 포스코 강판이나 현대제철 특히 그 동국제강의 상승세가 아주 눈에 띄는 그런 상황이긴 하죠. 그런 상황에서 이 대외적인 무역 환경이 급격히 개선되고 있는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중소업체들, 중소철강업체들 중에서 그래도 견조한 그 회사의 구조를 갖고 있는 이런 데를 관심으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문배철강을 추천을 드렸고요. 자, 문배철강의 차트를 보다 보면 주가가 장기간에 2,000원, 3,000원대 행보를 하다가 최근 철강 산업의 호조에 힘입어서 주가가 본격적으로 신고가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종목을 고를 때 뭐 다소 기본적인 상황이 될지도 모르겠지만요. 모든 종목을 고를 때 여기 그 HTS 상에 투자 정보에서 보고 첫째로 이 회사의 그 대주주, 말하자면 회사의 주인이 누군가 이런 것들도 한번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최근에 주주총회를 통해서 회사의 여러 그 실적들이 많이 정확히 공시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실적이 어땠는가, 그리고 최근에 실적은 어땠는가, 그 다음에 수익은 얼만큼, 그동안 얼만큼 돈을 벌어놔서 안정성이 있는가. 우리가 회사를 판단할 땐 요 세 가지만 보고 판단을 하면 무난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들이 검색하는 그 요령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대체로 각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HTS를 보면 이 투자 정보 화면이 돼 있거든요. 요즘은 그때그때 리얼타임으로 업데이트도 잘 되고 이거를 참고하기가 상당히 용이하게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데요. 근데 보면은 대주주가 배종민 외 구인으로 돼 있죠. 이게 36%. 왜 이게 대주주가 누군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하냐면은 이게 개인 회사인지 또는 대기업 그룹에 소속된 그 기업 집단 그룹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는 게 더 필요하겠죠. 이게 이제 개인 주주로 운영되는 개인 회사의 성격이 강한 편이고요.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그 기업 개요들이 나오죠. 철강 산업에 대해서 강판, 형판, 후판, 코일 뭐 이런 쪽 1차 형태의 철강제 표면 처리 강제를 생산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보통 이제 뭐 형강이라 하면 우리가 이제 HBM이라든가 이런
어떤 형태를 맞추는 건설 자재에 많이 쓰이는 그런 형태의 그 철강이고요. 이게 철강도 종류가 상당히 많거든요. 특히 이제 코일 같은 경우는 새로운 형태의 철강으로 그 전환하기 위한 철강의 원료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근데 이제 그 1차 형태의 이 철강을 생산하고 있다 하면서 여기에서 생산된 이 철강들을 그대로 포스코에 지정 판매를 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은 1차적으로 이루어진 그 철강 제품을 다른 완성체로 가공하기 위해서 포스코 쪽에 납품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매출처가 확실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대략 이 회사의 내용을 알아봤고, 그 다음에 전년도의 실적이 어땠는가 이런 거를 또 최근에 보려면 최근에 그 주주총회 자료로 보시면 아주 자세히 잘 나와 있죠. 네, 이게 2020년도 정기 주주총회 결과인데요. 그 개별 그 기업의 재무제표를 간단히 볼 때 물건을 얼마 팔았느냐 1520억 정도의 매출이 일어나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27억인데 당기순이익이 86억 정도. 그 영업이익에서 보다 당기순이익이 늘어난 그런 면이 있죠. 뭐를 뭐 팔았다든가 뭐 부동산을 처분했다든가 이런 특별이익이 발생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중시하는 게 이제 납입자본금과 부채의 비율 같은 거. 그 자본금이 이제 현재 100억 정도가 되는데요. 그동안 영업을 하면서 돈을 얼만큼 축적을 해놨는가. 회사의 안정성을 보는 거죠. 자본 충계가 1190억, 약 1200억 정도라고 볼 경우에 1200억이면 지금 현재의 자본금 100억에 약 10배 정도를 내부적으로 축적을 해놓고 있다. 이런 상황으로 보면 회사의 재무적인 건전성은 안정된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죠. 그리고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미국과 중국의 그 철강 경기가 유리하게 돌아가는 그런 대외적인 무역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는 측면, 그 다음에 포스코라고 하는 안정적인 그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다는 측면, 그 다음에 최근에 주가가 다른 종목들 메이저급 그 동국제강이라든가 현대제철, 포스코 강판 등 이 메이저 그 철강 회사들의 주가 상승폭이 큰 반면에 이렇게 철강의 업황 개선으로 이어질 때는 일반 중소형사들의 실적이 나중에 거래가 증가하면서 상승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문배철강이라고 하는 종목들을 오늘 소개를 시켜줬으니까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5월 달에 공매도를 피하는 요령, 가급적이면 공매도가 기관과 외국인의 공매도가 해당이 안 되는 그런 개별 종목이 오히려 수익률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오늘 문배철강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